그래서 저기 페이지 10페이지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가우스 수거법이 시험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고유값 구하는 것도 시험에 꼭 나오는 거거든. 벡터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이걸 고유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거 일반항을 찾아라 뭐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내는 거야. 대학교 교과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어떤 점을 이제 변환을 통해서 그 닮음을 이제 하는 거예요. 닮음을. 이제 벡터라고 생각하면 뭐 요런 벡터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이 방향으로 실수배를 하는 거야. 뭐 이쪽에 가 있게 하든 이쪽에 가 있게 하든, 그러니까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크기만 바꾸는 변환을 이제 이용을 하면, 이게 한쪽 넘겨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a-k2의 xy가 영행렬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얘가 이제 영행렬이 아닐 때 그럼 이제 얘는 영행렬이거나 영인자이거나 뭐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영인자가 되는 애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그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행렬이 갖고 있는 뭐 특정한 무슨 값을 고유값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영인자라고 했으니까 얘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이제 요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저 이제 그 얘가 A, B, C, D라고 하면 여기 이제 A-K, B, C, D-K에서 AD-BC를 하면 K제곱 빼기 A 플러스 D에 K AD-BC. 켈빈턴 정리랑 똑같지. 행렬로 바꾸면 A제곱 A 플러스 D에 A AD-BC 변형렬이 영행렬. 그죠? 그래서 이제 켈빈턴 정리가 사실 여기에서 나온 거기도 해. 우리가 맨 처음에 증명할 때는 진짜 ABCD 놓고 이게 만족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 이론적인 배경은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우연히 찾았을 리는 없잖아. 그거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우연히 이렇게 되더라?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2차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된 게 여기서 인수분해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a-알파2, a-베타2가 영행렬이다 하면 얘가 영행렬일 때, 얘가 영행렬일 때, 그 다음에 영인자일 때, 뭐 이렇게 이제 나눌 거잖아. 영인자일 때가 이제 요 개수 관계를 만족하는 행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놈이나 요 놈을 지금 찾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럼 A-K2 형태에서 그 요 값이랑 요 값이 이제 K가 되는 놈은 저런 영인자를 갖는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유값을 이제 찾아봅시다라고 하면 어딨지? 예를 들어서 행렬을 이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하나를 줄 거야. 2, 3, 3, 4. 그러면 얘는 AD-BC 하면 어떻게 되냐? 622. 하여튼 얘 자체는 역행렬이 있죠. 역행렬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닮은 변화를 이용하면 여기 이제 2-K, 3, 4, 3-K인데
요놈이 이제 네. 웬일이세요? 오늘부터 내신. 그래요? 깜짝이야. 근데 왜 10시에 와? 9시 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요놈이 역행렬이 없는 걸 찾을 거야. 그게 요 켈리 밀턴 정리해서 둘 더하면 5A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마이너스 6E가 영행렬.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 A 마이너스 6E A 더하기 2는 영행렬에서 저걸 만족하는 저 K를 찾으면 이 K가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 있대. 그래서 K가 6일 때 이제 하나 잡아보고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하나 잡아봐서 그 나오는 요 값을 고유값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6일 때를 하나 잡아보자. 그랬지? 저기에서 ABCD가 지금 2, 3, 4, 3이고 여기다 이제 XY를 이렇게 하면 K가 6일 때는 6X, 6Y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2X 더하기 3Y가 6X가 되는 거고 4X 더하기 3Y가 6Y가 되는 거야. 저렇게 벡터를 잡으면 쟤를 이제 방향만 바꾸는 놈들 중에서 아무렇게나 내가 두 개를 잡았다 뭐 그런 얘기거든. 자, 그럼 이쪽에서는 뭡니까? 4x가 3i죠. 이쪽도 어차피 똑같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적절하게 이제 벡터를 하나 잡아. 그럼 이제 x가 3이면 y가 4면 되는 거지. 요 방향은 이렇게 했을 때 저 행렬에 의해서 이제 변환을 하면 옮겨진 점이 같은 방향에 있는 어떤 점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하나를 또 점을 잡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벡터를 잡으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네. 2, 3, 4, 3에 X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자, 그러면은 2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x니까 이거는 이제 한쪽 넘겨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또 점을 적당하게 하나 잡으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점을 잡을 수 있는데 얘랑 얘랑은 의미가 저 변환에 의해서 하면 그 이게 왔다 갔다 이것만 한다 뭐 이러니 팔 아파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 두 점을 임의로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잡으면 돼. 잡아서 이제 행렬을 하나 만들면 3, 4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짜리 행렬을 하나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거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서 만들면 돼. 뭐 가우스 소거법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AP가 BP를 만족하는 아니지 이거 이렇게 둬야지. 이걸 만족하는 B를 이제 하나 찾는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제 B를 찾으면요, 이거는 AD-BC 하면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B라는 행렬은 P 인버스 AP 해가지고 이제 B를 하나 찾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얘 역행렬 해봐. AD-BC 분의 1 하면 마이너스 7분의 1에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그래서 A는 2, 3, 4, 3이고 아이고 좁은데. 그럼 이쪽은 다시 P니까 이제 3, 1, 4, 마이너스 1. 그래서 이제 행렬 해가지고 앞에 걸 먼저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6이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하면 얘도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8 더하기 12 하면 4고 마이너스 12 더하기 9 하면 마이너스 3이고
1, 4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하면 이제 시간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냈나봐.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42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0이고 12 빼기 10이니까 0이고 4 더하기 3이니까 7이라서 6, 0, 0, 마이너스 1 이런 행렬을 하나 잡아. 요 행렬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반항 찾기가 수월하다는 거거든. 요거에 이제 n승을 하면 등비 수열로 나와서 a n승 00, b n승 이렇게 이제 일반항이 규칙으로 하셔도 되고 뭐 K리로 하셔도 되고 하나씩 해보셔도 되고. 요게 이제 요 행렬이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a라는 행렬은 p, b 그리고 p 인버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얘 n승을 구하려면 얘 n승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근데 얘를 외워놨으니까 훨씬 편안하게 a의 n승을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항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야, 방법. 그지? 그래서 요 문제가 내신에 들어가면 행렬에서는 꼭 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 그래서 요게 결국 행렬하고 벡터하고 또 연결된 단원이기도 해서 한 번에 물어보는 거이기도 하고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고유치라 그래. 그래서 고유치 벡터를 두 개를 잡아서 행렬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저 B라는 얘 일반항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얘라는 행렬을 늘 만들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서 해봐. 빨리 해, 빨리 따라가면서 얘를 옆에다 그 빈대다가 따라가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봐.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이거를 이제 3분 안에 하느냐 아니면 5분 6분 걸리느냐 뭐 요 차이니까 방법은 그대로야. 그대로 가우스 소거법도 방법은 그대로야. 그냥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빨리. 비를 볼 거예요. 어떤 B를? 비행을 볼 거예요. 저 B 이 고유치를 이용해서 이 B라는 행렬을 구하면 이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기 편한 행렬로 나와. 이런 형태로. 그러면 아니 이 고유치를 이용해서 이 B라는 행렬을 이걸 만족하는 이 행렬을 하나 구하면 그럼 이 행렬이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기, n번째 항을 구하기 수월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A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A의 n승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A의 n승. B는 무조건 저렇게 나와요? B가 되게 이쁘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태에서 얘만 편안하게 구할 수 있으면 얘도 편안하게 구할 수 있잖아. 여기서 연산 한 번만 딱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을 꼭 물어볼 거야. 뭐에 변환을 하나 주고 얘를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또는 고유값을 이용해서 뭐 A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건데 이 학기 때 거는 문제가 어려운 건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글씨를 뭐 빨리 쓰면 되겠지만서도 상황이 이렇게도 그렇고 2학년 2학기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시험이 좀 막 뭘 응용하냐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또 내용을 알고 있니? 뭐 이런 형태라서 고급 수학이잖아 여기는. 근데 고급 수학인데 이제 푸는 건 노가다스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고유값을 이용해서 뭐 A 100승을 구하라 뭐 이러면 저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얘는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지정을 해줘. 고유치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라. 그럼 딱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말고도 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아까 2, 3, 4, 3이면 확률로 했을 때 뭐였냐? A 제곱 2, 3 5A 6E는 영역열이면 사실은 요거는 나머지 정리 쓰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치? 얘를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나누면 뭐였지?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이렇게 이제 나누면 몫이 생기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하면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A에다가 6, 2를 대입하면 6P 더하기 Q가 6의 n승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빼면 7P니까 P가 7분의 1에 6의 n승 빼기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Q를 구하면 뭐가 이렇게 또 집어넣으면 나올 거야. 그럼 Q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P 더하기 얘랑 마이너스 1의 n승을 더하면 되죠? 7분의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n승을 더하니까 6 곱하기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A의 n승은 PA 얘가 뭐였지? 2, 3, 3 뭐였는데? 2, 3, 4, 3이죠 2P, 3P, 4P, 3P에다가 Q2를 하니까 Q00, Q를 이렇게 더해서 정리를 하시면 2P 더하기 Q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될 거예요. 2P 더하기 Q 3P 그 다음에 4P 3P 더하기 Q 이렇게 나와서 요 PQ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게 A의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n번 했을 때 그러면 저거 계산한 거하고 요거 계산한 게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쪽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라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낼 게 아니라 이렇게 고유치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지금 두 문제 알려준 거야. 그 가우스 소급법 하나랑 이거 하나랑 두 개는 꼭 나오는 거야. 꼭. 행렬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를 안 낼 수는 없어. 행렬에서는 가우스고, 여기 요 변환에서는 행렬을 붙여서 제 고유치를 이용해서 푸는 거는 꼭 나와. 두 개는 꼭 나오는 거야. 그 나머지는 이제 짜잘짜잘한 거기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가서 대학교 가면 또 그대로 또 배울 거야. 조금 이제 영어 단어를 많이 쓰겠지만 또 그래서 그 라인을 몇 번 연습을 해보면 돼. 그래서 행렬을 자기가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방법대로 해봐. 그래서 뭐 이런 방법대로 해봐가지고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아 똑같으면 맞았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는 방법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 써? 나머지 정리 쓰거나 뭐 이양 정리 쓰거나 이런 게 훨씬 편하긴 한데 뭐 미분하거나 근데
저거는 이제 방법을 지정을 해서 내기 때문에 저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두 개를 찾아. 그러면 이제 이게 A-KE 형태 꼴이 되는 거야. 한쪽 넘겨서 정리하시면. 그러면 이제 K를 구했으면 그걸 집어넣으면 A-KE는 역행렬이 없어서 요런 이제 관계가 나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아무거나 이제 점을 각각의 K에 대해서 점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행렬을 만들어. 그지? 그래서 이 행렬을 만들면 나는 이제 B라는 행렬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AP는 PB를 만족하는 B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면 그럼 이 B라는 행렬이 이제 이렇게 나와. A는 알고 P는 내가 임의로 만들었고 뭘로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B를 구하면 B가 이렇게 일반항이 구하기 편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AN을 찾는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A-KE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행렬이 주어지면 켈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인수분해를 해. 그러면 그 A-KE에서 K가 나오잖아. 그럼 그걸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점을 두 개를 찾아. 그러면 이제 P라는 벡터가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1페이지에 10페이지까지가 저번에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1차 변화는 상수항이 없는 XY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된 걸 1차 변환이라고 한다. 1차 변환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뭐 그 닫힌 곡선은 닫힌 곡선으로 열린 곡선은 열린 곡선으로 이렇게 그 변환하고자 하는 형태를 막 크게 깨트리지 않는 변환이라서 1차 변환을 먼저 이제 다루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변환 중에서 역행렬이 있는 변환이 있고 없는 변환이 있는데 역행렬이 있으면 바른 규칙을 가지니까 1대1로 대응이 돼서 가는 거고 역행렬이 없으면 영인자를 갖는 행렬이라서 그보다 낮은 차원 그러니까 이제 면이 선으로 뭐 선이나 점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지. 뭐가 뭉개져 버리는 거지. 역행렬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역행렬이 있는 행렬을 바른 규칙을 갖는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1차 변화는 이제 대표적인 종류들이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어. 상수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다음에 회전 변환, 그다음에 y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 됐나요? 그다음에 확대 변환. 확대 변환이 이제 닮은 변환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닮은 변환을 먼저 볼 건데 얘는 얘가 결국 x 프라임 y 프라임이 kxy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A-K 구하는 그 K가 나중에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한 그 K를 찾으려고 이걸 닮은 변환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축소 변환이 X축으로 A배, Y축으로 B배. 얘는 일반항이 등비 형태로 가서 A의 N승, 00, B의 N승 뭐 이렇게 이제 간다고. 뭐 아니면 이런 걸 몰라두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X축으로 3배, Y축으로 2배한 변환을 뭐 A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변환을 연속적으로 뭐 10번 했을 때 뭐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n승을 찾아나 미리 기억을 하셔야지 편하잖아. 그래서 요런 애들이 대표적인 여기에다가 회전 변환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1차 변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에서 원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그럼 얘는 이제 이 점을 A, B라고 잡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를 만족하는 거고 얘를 6배를 한대. 그지?
그럼 6배를 한대. 그럼 2,0은 어디로 가? 12,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12짜리 원이 됩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행렬 P가 AB라고 하나 잡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고요. 그러면 이제 Q는 6A, 6B. 그 다음에 1, 0, 0, 마이너스 1 하면은 이 AB에다가 1, 0, 0,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A 그 다음에 그지 마이너스 B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바꾼다. 뭐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얘는 X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 X축 대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이제 R인데 그래서 P가 A, B고 Q가 6A, 6B고 R이 A, 마이너스 B면 그죠? 그럼 여기 대충 그리면 여기가 이제 A, B고 얘가 A, 마이너스 B고 얘가 뭐 잘 모르겠지만 6A, 6B고 이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밑변 높이 그래서 5AB의 최대 채수를 찾아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일 때 5AB의 최대 채수를 찾아라. 뭐 쓰면 되지? 산기는 지금 AB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산기는 안 쓰겠죠? 그래서 코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2 코사인이고 얘가 2 사인이라고 잡으면 얘가 이제 2 코사인 2 사인이니까 20 코사인 사인 이걸 찾으셔도 되고 뭐 그치? 근데 실제로 이런 변환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이제 그림에서 찾을 거예요. 그림에서 얘가 이제 2,0인데 P를 아무렇게나 하나 잡았대.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X축 대칭한 게 여기 R이래. 그죠? 그 다음에 저 Q는 뭐였어? Q는 6배 한 거예요. 6배. 얘를 6배 한 거예요. 6배. 그럼 여기가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 그래서 이 점이 Q야, Q.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게 그거네. 또 어차피 최대값을 구할 거면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특정한 값이니까. 그래서 이 답이 뭐지? 잠깐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고 B제곱 더하기 A제곱도 4니까 AB 등호는 A 대 B는 B 대 A일 때 성립한다. 그럼 얘가 4, 4, 16이고 얘가 2AB의 제곱이니까 4. 그죠? 그러면 A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상한데?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구하는 게 AB 구하는 거니? 미안. 5AB 구하는 거죠? 그래서 5AB 하면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1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제가 A가 2 코사인이고 B가 2 사인이니까 물어보는 건 20 코사인 사인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10 사인 2세타 물어보는 거지. 이게 이제 기껏해야 1이니까 최대가 그래서 10 뭐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1이야, 11. 어차피 특정한 값을 계산을 하려면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몇 개 보는 거 하나 봐봐. 이제 27번은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 뭐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원점 대칭한 거 구하여라. 뭐 이런 말이지. 그래서 뭐 거기서 원점 대칭을 하면 이쪽에 있는 점이 이렇게 올 거고 저쪽에 있는 점이 들어올 거니까 사사분면에서 생긴 삼각형을 찾으면 되겠네.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한 거는 기억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저기 20번의 행렬은 뭘 의미를 하는 거죠? 얘가 0 28번 미안 0, 1, 마이너스 1, 0 이거는 x, y를 이렇게 변환을 하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그지? y 마이너스 x 그지? 그래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는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얘는 뭐지? x 대신에 y, y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없죠. 대칭 이동 중에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할 게 회전 변환.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니까. 꼬마 신신꼬잖아. 꼬마 신신꼬.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 0되고 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다. 그러면 코사인이 0이고 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게 뭐가 있는 2분의 3파인가요? 그래서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270도 회전시키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원점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90도 회전해도 되고요. 플러스 270도 회전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90도 회전시키는 걸 찾으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 똑같고 얘네들 크기가 똑같은데 얘네들의 부호만 다른 거는 회전 변환을 생각을 하시면 돼. 그치? 그게 29번도 그래서 회전 변환인가 보다. 30번은 닮은 변환이고. 그럼 이제 32번도 닮은 변환이고 31번도 닮은 변환이니까 33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그래서 주로 닮은 변환을 넣어놨네. 자, 유형 3에서는 이제 회전 변환인데 회전 변환은 되게 많이 쓰는 거니까 얘는 이제 나머지 것들이랑 나중에 합성을 해가지고도 많이 쓰니까 회전 변환은 기억을 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니 반시계 방향으로니 이쪽 방향이 우리가 이제 양의 방향이라고 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킨 거야. 회전시킨 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얼마 안 됐겠죠? 그래도 아직 기억하잖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는 회전 변환이에요. 회전 변환.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하면 2배각, 3배각 거기 이제 16페이지에 넣어놨잖아요. 2배각이나 3배각이나 이런 것들 뭐 4배각, n배각 막 이런 것도 한 번에 할 수 있대. n배각? n배각을 해볼까요? 그럼 요 행렬을 a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켈리 해밀턴 정리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a AD 마이너스 BC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AN승 찾기 불편하잖아. 이거 사실 뭐 써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의미로 놓고 보면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리는 거래. 그럼 얘를 n번 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n세타 마이너스 사인 n세타 사인 n세타 코사인 n세타 이렇게 이제 되면은 n번만큼 돌아간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항을 찾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35번에서 꼬마 신신꼬니까 회전 변환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A는 45도씩 회전한 거야. 그러면 8번 돌리면 한 바퀴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러니까 A 8승이 단위행렬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 4승은 반대편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시킨 거랑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A 4승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A 12승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고요. A 8승이 2니까 B는 30도씩 회전한 거지. 그럼 6번 돌리면 180도 가는 거니까 반대편에 가 있는 거고, 거기서 30도를 더 간 거래. 그러면은 B 6승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죠. 30도씩 12번을 가야 단위행렬이 나오는 거잖아. 12번을 가야 360도를 도는 거니까. 그래서 A 12승은 A 8승 곱하기 A 4승인데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고, B 7승은 B 6승 곱하기 B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B니까 마이너스 B라서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결국 그게 B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45도씩 12번을 돌리고 30도씩 7번을 돌리면 결국 30도 한 번 돌린 거랑 똑같다. 맞나요? 45도씩 12번을 돌리고 30도씩 7번을 돌리면 결국 몇 도를 돌린 거냐? 이게 뭐야? 90도에다가 450도니까 540도인가요? 540도를 돌리고 210도를 돌렸으니까 750도를 돌린 거잖아. 그러면 두 바퀴가 720도니까 거기서 30도 더한 거지. 그래서 30도 돌린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계산 안 하고 이제 계산은 조금씩 줄여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회전 변화는 그냥 원점에서부터 길이가 똑같으니까 원 그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돌리는 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41번, 42번 뭐 이런 것들이 다 회전 변환이라서 일단 닮음이랑 대칭 변환 대표적인 애들을 한두 개 하고 회전 변환 대표적인 애들 한두 개를 해봅시다. 계산도 해보고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그 생각도 해보고. 근데 자꾸 팔이 아파. 자꾸 생각을 해봐. 어딨지? 저기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거랑 섞인 31이고요. 31하고 32하고 그다음에 회전에서는 36이 회전 변환이 되는 거 증명하는 거니까 야 요렇게 증명하는 거구나. 그 정도는 하나 알아두시고 41번 갖고 그거 한번 회전을 시켜보시고 이 46 이런 거는 계산이 별로 없는 거야.
뭐 회전 변화를 알아보면 뭐 원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리면 돼서 그럼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회전시키고 x축 대칭, 뭐 x축 대칭시키고 회전, 뭐 y축 대칭시키고 회전, 뭐 y는 x 대칭하고 회전, 뭐 이런 것